20년 넘게 지속해온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던 건 아니었지만 사회생활 첫 무렵부터 꾸준히 만나 정담을 나누던 친구들이라 아내끼리도 서로 잘 알 만큼 사이가 돈독한 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일부 친구들의 행동이나 말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돈 자랑, 자식 자랑이 어찌 그리 심한지 업무상 갑을 관계가 아닌데도 주눅 들곤 합니다. 관계를 줄여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지나온 세월이 적지 않아 고민이 됩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하는 20년 절친 계속 만나야 할까요? 은퇴를 앞둔 58세 박 씨의 고민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친목 모임은 어떠한가요? 이제는 그럭저럭 배 안 굶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그건 바로 남의 눈총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런 자조가 슬프게 합니다. 노년의 나이가 특히 그렇습니다. 해놓은 것은 없고 잘난 친구들의 자랑을 듣는 일이 가장 힘이 듭니다. 모임 자리마다 자신의 화려한 과거와 현재의 편안함을 은근히 자랑하는 친구가 있기 마련이고 그가 대화의 장을 지배합니다. 성공담이 무용담이 되고 자기 기준으로만 다른 사람들의 구질구질한 삶의 모습을 재단합니다. 노년에도 이런저런 재테크 솜씨를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 자랑거리가 없는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들어주는 미덕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로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닌데 자기 잘난 맛에 자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진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거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충분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알아주기 때문이죠.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60이 넘어가면 친구들과 만나는 기회가 잦아집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기분 좋은 대화를 즐기려면 각자가 자기 자랑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넉넉지 못한 노년의 삶이기에 특히 그렇습니다. 나의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 비수를 꽂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 5가지와 아무리 친해도 드러내면 후회하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 첫째, 돈 자랑입니다. 말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이번에 돈 많이 벌었다. 이번에 보너스 탔다. 나 이 정도 돈 있어. 이 말을 들은 사람에게서 한턱 내라.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표정이 바뀌고 질투하는 사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얕보이기 싫어서 한 통장 자랑이 위험을 부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내 자랑도 못하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자랑도 마음껏 못하는 세상과 인간관계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불만이나 답답함은 조금은 누그러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험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남에게 말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 속으로 마음껏 자랑하세요. 굳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은 일종의 과시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한다는 것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입으로 말했으니 그 말한 값을 치르게 되고 들어준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내가 돈 자랑을 했을 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보다 여유가 좀 있는 사람에게 돈을 부탁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신이 이런 정보를 줬으니 상대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친척 생일, 경조사 등에서 얼마나 돈을 낼지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 돈 많다며? 돈 많은데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바라는 게 생깁니다. 기대에 못 미치면 그만큼 좋지 않은 평이 나옵니다. 소문이 퍼져 더 많은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척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의 연락도 자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로또에 당첨돼서 당첨금을 받으러 가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온갖 기부단체들이 돈 좀 기부하라고 그렇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에게 돈을 요구하고 부탁을 합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 중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어쩌다 한번 잘 번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듣고 있는 사람은 그 금액을 최대가 아닌 최저로 받아들입니다. 없다고 해도 더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두드려 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질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합니다. 예전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에 하도 치여 사람한테 질렸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쁨을 마음껏 나누기도 힘들다는 생각에 친구나 인생이 쓸데없고 덧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잘 되면 기뻐해주는 친구는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친구 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정신적인 관계로 대하는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친구가 잘 됐다는 말에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지만 그동안 처신이 좋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좋은 반응이 없겠지요. 먼저 자신이 그동안 성숙하게 행동해 왔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랑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일이 잘 풀리고 기뻐서 돈 벌었다고 자랑할 때 돈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길게 자주 말할 필요 없습니다. 들뜨는 것은 모두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나보다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랑을 하려면 내 앞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배려하기 싫다면 나에게 다가올 과보를 감내하거나 사람 없이 하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질투에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조심할 건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란 걸 받아들입니다. 인생이나 인간관계가 허탈하다며 힘들어하기보다 이해와 배려로 이를 극복합니다. 돈 자랑 대신 소문내지 않고 지갑을 열어서 남을 대접하는 일이 훨씬 좋습니다. 둘째, 자식 자랑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식 자랑밖에 할 게 없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자식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에게도 심지어 가까운 형제자매에게도 말하지 못할 사정으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식이 매번 돈을 달라고 하거나 사고를 쳐서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나는 내 자식 때문에 힘든데 옆에서 자식 자랑을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내 욕은 참을 수 있어도 누가 내 자식 욕하는 것은 못 참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자랑함으로 상대방에게 혹시나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아무 말 말고 차라리 부부끼리 서로 자식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분이 동창 모임에서 겪은 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모임 자리에서 한 친구가 자기 자식 자랑을 10분 넘게 늘어놓았다 합니다. 자기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아주 좋아서 승진도 다른 애들보다 빨리 한다. 또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 아들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자기 아들 수준에 맞는 신부감이 없다고 하면서
아들이 학창시절에 상을 탄 이야기까지 늘어놓았다 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거기에 질세라 자기 아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했다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 그 옆에 앉아있던 친구는 아들이 변호사이고 며느리가 누구나 알만한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의사인데 자기 딸도 의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자기 자식 자랑을 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품격 있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허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겸손과 배려가 그 사람을 더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누구든지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품격 있게 늙어가려면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술부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량을 자랑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가족과 주변의 걱정을 부르는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부심의 원천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량의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주량을 자랑하며 남들에게 자신의 술 능력을 뽐내는 태도는 타인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자기가 이 정도 먹으니 상대도 어느 정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이상한 태도가 관계를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술 못 먹는 사람을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냥 대하는 것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잘 먹는다고 남도 따라 맞춰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못 먹는 것은 정신력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 체력과 건강 상황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취향일 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분의 능력이 감소하여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마셔도 더 빨리 술에 취하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낙상사고 등 이전의 건강 상태로 돌이키기 어려운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음주량과 횟수를 줄여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넷째, 인맥 자랑입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는 척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미성숙함과 불안으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인맥으로 자존심을 세우려는 사람, 인맥 말고 딱히 내세울 게 없는 사람,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맥을 쌓은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그것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을 안다고 습관처럼 자랑하는 사람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내가 내세울 것이 없으면 주의를 팝니다. 본인보다는 주의를 내세워 인맥 자랑을 하는 법이죠. 많이 친하지도 않은 상대를 무척이나 친한 것처럼 자랑을 하지만 대부분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를 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인품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의 곁에는 좋은 인연이 머무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늘 스스로를 갈고 닦아 좋은 인연이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세요. 향기로운 꽃에는 벌과 나비가 끊이질 않는 법이며 향기가 나는 어른은 그 자체로 존중받습니다. 다섯째, 과거의 영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피해야 할 자랑이 바로 과거의 영광입니다. 과거 잘 나갔던 이야기에 대해 끊임없이 회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영광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실수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남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들며 사회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과거의 영광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이 과거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과거에 멈춰 있는 사람이란 인식을 주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만나는 많은 모임이 싫어지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만나면 했던 말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추억하며 이야기를 반복하니 듣는 사람들도 지겹고 미래를 말하지 않고 웅크리는 모습에 우울한 기분까지 전파되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을 과시하는 것은 가식적이고 거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벌을 나이 들수록 자랑하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아 자신이 과거에 잘 나갔던 학벌을 들고 나오는 것으로 여겨져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학벌에 의존하여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처럼 보여 안타깝게 보이기도 합니다. 경로당에서 학력 자랑해봐야 알아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현실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왕년의 자랑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날의 영화는 다 필름처럼 지나간 옛 일인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랑은 과거에는 자부심의 원천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창피함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앞에서 그리스 최고의 땅 부자가 땅 자랑을 늘어놓았다 합니다. 듣다 못해 소크라테스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마디 했죠. 당신의 땅이 얼마나 큰가를 이 지도에 표시 좀 해보시오. 땅 부자는 무안해졌습니다.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대개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라면 부자 위에 더 큰 부자가 있고 그 위에 더더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 큰 부자도 결국은 세상을 다 갖지는 못합니다. 무덤에 갈 때에는 동전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하죠.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야기하는 나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세와 허영심 등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행동이며 또 다른 하나는 상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히는 과소평가입니다. 과한 자신감도 문제지만 비굴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는 행복의 원천을 내가 아닌 타인 마음속에 두어서입니다. 지금까지 남의 눈치를 너무 보지 않았거나 너무 많이 보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높게 평가했다면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고 너무 낮게 평가했다면 나를 높여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끝 무렵을 가면을 벗게 되는 가장무도회에 비유했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허세와 아부의 가면을 벗고 남과 비교하여 주눅 들지 않게 당당하게 살 용기가 필요합니다. 친구 사이의 대화라도 지나치게 잘난 척하거나 자신에게 열등감을 주는 사람이라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역으로 나 또한 친구에게 잘난 척하거나 열등감을 줄 수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드러내면 후회하는 네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말 실수를 계속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입으로 망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충분히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여도 될 것 같아서 했던 말들로 인해 오히려 그 사람을 잃고 상처받고 손해만 봤던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편해서 가까운 사이라서 조심하려고 하다가 한 행동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드러내면 후회하는 것. 첫 번째,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정색하는 모습입니다. 평상시 밥도 잘 사고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다툼이 생겨 돈이 부족하게 되어 이 사람에게 200만 원만 융통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이 가까운 사이에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변하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고 합니다.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그동안 밥 사고 도움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먹을 때는 좋아라 했으면서 내가 도와달라고 하니 냉정하게 대하는 태도에 사람에 대한 회의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돈을 빌리려고 했다가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일 때는 더 상처받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돈 거래하는 건 아니라고 봐.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돈 거래는 꺼려져.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거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분명 서운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한 말들이어도 이것 때문에 친구를 잃게 됩니다. 상처난 마음에 차디찬 냉수를 끼얹는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거절하려면 이러한 태도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거절하더라도 먼저 상대방 상황에 대한 공감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돈이 없어서라는 말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증 서는 것 같은 가까운 사람과의 돈 거래를 꼽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안도 망하고 친구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위험하니까 냉철하게 선을 긋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마음속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말과 태도는 부드럽게 그것을 실행하면 됩니다. 정색하며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꼭 차갑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만 만들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 결코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드러내면 후회하는 것. 두 번째,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진국인 친구가 없다며 한탄하지만 정작 나는 진짜 친구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친구가 아니면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가깝지 않아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를 놓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친구를 도구로 여길 때입니다. 나와 친구할 사람을 골라서 사귀고 도움이 안 되면 버리고 새로 교체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정말 크게 후회할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하면서 진짜 친구,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그런 희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평상시 친구를 대하는 자세가 내 친구 관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친구를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떤가요? 혹시 친구를 도구로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여겨 설득하려 하거나 친구니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하며 도움을 바라고 만날 때마다 자기 얘기만 줄줄 늘어놓으면 친구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직업 정신이 투철해서 일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교육받을 때 지인 영업을 은연중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실적에 떠밀려 초조해서 친구를 찾아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친구가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찾아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 끌수록 나만 힘들어집니다. 이때 이런 상황이 과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친구가 도와줘야 직장을 유지한다면 어차피 직장에서의 생명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지인 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도 원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나 사이에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면서 인간관계도 다 깨진다면 이것이야말로 늪에 빠진 격입니다. 회사에서 성장할 방법을 찾든지 새로운 직업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집니다. 보통 영업하는 친구를 싫어하는 이유는 귀찮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 때문에 싫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솔직히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가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드러내면 후회하는 것. 세 번째, 나의 비밀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 하며 내 비밀을 털어놓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당신의 감정은 어떠했나요? 그 사람이 원망스럽던가요? 내가 원망스럽던가요? 내 입 밖으로 나온 말들로 생긴 일은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 비밀을 터놓고 얘기해야지 비밀을 터놓지 않는 게 친구냐? 그런데 이 비밀을 가족 관계에서도 터놓고 얘기했다가 발설되면서 집안이 폭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만 알고 있어 하고 말하는 순간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참으로 슬픈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잡히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지금처럼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다를 수도 있지요. 아무리 친해도 드러내면 후회하는 것. 네 번째, 타인의 비밀입니다. 입으로 죄 짓는 것 중 하나가 타인의 비밀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내 가슴 깊숙이 묻어두세요. 그러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나도 모르게 툭 하고 튀어나온 말 때문에, 내 간지러운 입 때문에 사람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 필요 없는 말을 섣불리 내뱉는 것을 경계하세요. 이것저것 많이 말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한 박자 쉬고 늦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꿀떡 한번 침을 삼키고 조금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막상 내뱉은 말을 지키려고 하니 나중에 귀찮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을 때 선뜻 약속을 해놓고는 나중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랬던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한 박자 늦게 천천히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에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정중해집니다. 야, 그래 가지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말의 무게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가벼워 보이게 되죠. 그러나 목소리를 낮춰서 생각하고 말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있어 보이게 됩니다. 소위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을 빨리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말을 천천히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폼을 잡는다고 표현하는데 폼을 잡는 게 아니라 폼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천천히 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 때 말을 빨리빨리 하면 사기치는 것 같습니다. 조급해 보입니다. 그러나 말을 천천히 하면 이해도 쉽게 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고 감정 조절이 되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것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로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청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 말이 끝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경청해 보세요.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는 칭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칭찬은 칭찬거리가 있어야지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는 실수를 했을 때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요즘 하쿠나 마타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로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 번째로는 겸손하셔야 합니다. 너무 뻐기면서 말하지 말고 조금만 더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 사람은 참 품격 있게 말을 잘하네, 이런 감정을 갖게 될 겁니다. 품격 있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품격이라고 할 때 그 한자를 들여다보면 입구자가 3개가 쌓여서 품자가 되어 있습니다. 품격, 품질도 다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품격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군자의 군을 한문으로 보면은 다스릴 윤자에다가 밑에 입구자가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을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군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 갈수록 말하는 방식이 아주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화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술이라고 해서 무슨 요령을 피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정성이 있는 정말 멋있는 말, 좋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에서부터 화근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 특징을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고슴도치는 혼자 지내면 추위에 얼어 죽으므로 서로 가까이 모여 살죠. 그러나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를 예의와 정중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친할수록 절대로 선을 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끝 무렵을 가면을 벗게 되는 가장무도회에 비유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의 면모가 분명해지고 그들의 행동과 결과가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 심지어 환멸까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전까지는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던 면모들이 50대, 60대를 넘어서며 점차 뚜렷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나를 가렸던 거짓이 사라지면서 나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의미를 덧붙이기 위해서는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 더 많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친구, 자식, 가족 등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